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수증을 어디다 내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국회의원들이 왜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 그 정치자금을 지출하면 영수증을 선관위에 내게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놓고 똑같은 영수증을 가지고 이제 국회 사무처에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정보고서 인쇄나 문자 발송비 같은 걸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 그걸 국회 사무처에 이제 그 영수증을 똑같은 영수증을 제출해서 국회 사무처에서 예산을 받아낸 거죠. 받아내서 이미 업체에 돈은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예산은 사실상 이제 인마이 포켓을 한 겁니다. 자기 뭐 다른 용도로 썼겠죠. 예. 대부분 보니까 의정보고서 발간 및 발송비 이런 것들이던데,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액 국회 사무처가 지원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국회의원 한 명당 1,300만 원 정도를 한도로 이제 그 지원 예산이 있고요. 사실 그 돈은 명목 정책 자료 발송, 홍보물 유인비, 뭐 정책 자료 발송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보면 정책 자료와 관련된 어떤 정책과 관련된 데 돈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뭐 의정 보고서 인쇄비나 문자 발송비 같은 걸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치 자금에서도 의정 보고서 인쇄비나 문자 발송비는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영수증 한 장을 받아가지고 정치 자금에서 써놓고 다시 그 영수증으로 이제 국회 사무처에 돈을 타낸 겁니다. 네. 근데 그 정치 자금을 후원회로부터 받은 거를 그걸로 일단 의정보고서 발간 비용이나 발송 비용을 지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썼다고 하는 거는 선관위에 신고하는 거죠? 네, 신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고해서 선관위에서 돈을 받는 건 아닌 거죠?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정치 자금이라는 게 일종의 공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정치 자금은 다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같은 걸 해주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지원해서 만들어진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썼으면 그걸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실제로 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6명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놓고 이미 끝났는데 그 영수증이 있는 걸 활용해서 다시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돈을 받아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의원들의 해명을 보면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자금 통장에서 문자 보낸 비용을 일단 지출을 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문자 보낸 비용을 국회 사무처가 지원해 준다 그러길래 국회 사무처에 신청을 했더니 국회 사무처가 그 돈을 줬는데 그거는 이 후원회 정치자금 통장이 아닌 자기 국회의원실 운영경비 통장으로 보내왔다. 그렇게 보내온 돈을 후원회 정치자금 통장으로 계좌이체만 딱 시켜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계좌이체가 안 돼서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국회 사무처에서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돈을 받았을 때 명목이 뭐냐 하면은 뭐 이런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명목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돈을 그 명목으로 안 쓴 거죠. 그 국회의원실 뭐 운영경비 계좌라는 게 사실 개인 계좌입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을 때 이 명목으로 쓰질 않고 뭐 다른 용도에 쓴 거죠. 일종의 이건 뭐 조금 더 뭐 아주 그걸 고의적으로 했다면 일종의 뭐 국민 세금으로 비자금 같은 걸 조성해서 그냥 뭐 아주 편의대로 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국회 사무처에다가 영수증을 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돈을 다시 자기 후원의 정치자금 계좌로 옮겨놓고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무슨 집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정치자금 계좌에서 돈을 썼습니다. 쓰고 그 돈을 이제 나중에 국회 사무처에서 받아가지고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 돈을 정치자금 계좌에 다시 넣어야 되겠죠. 넣고 앞서 지출한 것은 취소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선관위에서 나온 책자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2013년 2015년에 이 문제가 좀 아마 중앙선관위도 전혀 모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정치자금 책자에 이 정치자금을 지출해놓고 국회 사무처에 중복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청구란 소리를 안 들으려면 청구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정치자금 계좌로 반드시 옮겨놔라. 그래서 그건 어떻게 썼는지 또 선관위에 다 신고해라 이런 규정인데, 근데 계좌를 옮기지 않고
국회의원 개인의 운영경비 통장에서 어디다 썼는지 모르게 그냥 썼으니까 이건 문제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명확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6명 실명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중에 벌써 23명이 다 그 돈을 반납하거나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요. 여기서 말하는 반납이라는 게 국회 사무처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후원의 정치자금 계좌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반납하기도 하고 어떤 의원은 정치자금 계좌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처럼 영수증을 이렇게 이중 제출해서 받아서 자기 개인 계좌로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잘못이라는 것까지는 일단 인정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 분명히 잘못인 것 같은데 그런 게 뭐 일종의 관행이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지금 1년 7개월치를 조사한 겁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7개월치를 조사했는데 26명 국회의원에게서 1억 6천만 원 가까이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많이 퍼져 있는 일종의 관행적인 부패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국회 보좌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26명 외에 나머지 의원들은 그러면 의정 보고서 발간이나 이 발송비를 아예 국회 사무처에 신청조차 안 했습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받았는데 바로 그걸 정치자금 계좌로 옮겨놓은 겁니까? 주로는 그 정치자금하고 이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구분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거는 정치자금 지출하고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받는 거는 또 그대로 지출하고 가령 이제 어떤 경우는 문자 발송비를 개월별로 구분해가지고요. 가령 뭐 1월부터 6월까지는 뭐 정치자금에서 쓰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 사무처 지원 예산에서 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 정해진 명목대로 쓰는 거고 영수증도 따로따로 제출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번에 문제된 건 다른 경우입니다. 제도적 개선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선관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 사무처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상호 검증을 했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뭐 국회 사무처는 영수증 내면 그냥 돈을 지급하고 선관위 같은 경우도 우리는 뭐 정치 자금만 관리하면 되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돈을 어떻게 타내는지는 신경을 안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그 선관위하고 국회 사무처가 상호 이렇게 좀 소통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